오늘은 선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색상이라는 속성, 그 다음에 선의 모양이라는 속성, 그리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요. 자, 먼저 색상입니다. 여기다가 컬러라는 명령을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컬러 피커가 이렇게 뜹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죠. 자, 보시면 인덱스 컬러 있고 트루 컬러 있고 컬러북이 있습니다. 컬러북이라고 하는 거는 인쇄소나 혹은 페인트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니까 무시하고, 트루 컬러는 요거는 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쓰진 않아요. 우리는 어떤 걸 쓰냐면 여기 있는 인덱스 컬러를 사용합니다. 인덱스 컬러가 우리나라 말로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이 색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어려운데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도서관이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도서관 가서 책 대출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책 대출을 하고 나면 그 왼쪽 하단에 뭐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죠? 그게 인덱스예요. 분류란 뜻입니다. 분류, 그러니까 색상을 분류해서 넣어 놓은 것, 그걸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DSLR 카메라에서 왜 JPG를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휴대폰 폰카나 혹은 DSLR 카메라에서 파일 저장할 때 JPG로 저장하시나요? 아니면 TGA 혹은 PNG 뭘로 저장하시나요? PNG 쓰죠. 왜 PNG 쓰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상을 쪼개면 대략 2에 어디 갔을까나, 네, 8승계까지 쪼갤 수 있답니다. 하나의 색상을 쪼개면 2에 8승계까지 쪼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8비트 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색을 이렇게 8비트 컬러로 맞춘 색상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인덱스 컬러라고 해요. 8비트 컬러 2의 8승 조금 어렵죠. 우리가 10진수로 바꾸면 이 2의 8승을 10진수로 바꾸면 이게 256 컬러입니다. 256 컬러라고 해요. 색상 전체가 256개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게 인덱스 컬러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인덱스 이 포맷을 8비트 포맷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GIF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다니면서 GIF 파일 많이 썼죠. 그게 8비트 포맷입니다. 이 GIF 파일은 256개의 색상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색상은 저장할 수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게 2의 16승입니다. 역시 16비트라고 불러요. 16비트 컬러라고 부릅니다. 얘는 별도의 이름은 없어요. 2의 16승을 10진수로 바꾸면 대략 64,000개의 색상으로 대략 64,000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JPG입니다. JPG 파일은 64,000개만 저장할 수 있어요. 색상 정보를.
64,000개가 되면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전문가들 아니면 구별하기 어려워요. 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2에 24승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에 24승. 그러니까 24비트 칼라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똑같은 말로 트루 칼라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칼라에서도 트루 칼라가 나왔어요. 그죠? 트루 칼라입니다. 이게 트루 칼라예요. 이게 왜 트루 칼라가 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빛의 삼원색 아시죠? 색의 삼원색. 미술 시간에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빛의 삼원색. 우리가 흔히 휴대폰 바라보잖아요. 이거 빛의 삼원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화면 있잖아요.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빔 프로젝터 이런 거 전부 다 뭐로 표현하냐면 빛의 삼원색으로 표현합니다. 빛의 삼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줄여서 약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RGB 컬러라고 합니다.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색의 삼원색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이해되셨나요? 이게 색의 삼원색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빨로 파로 배웠습니다. 색의 삼원색이요. 노란색, 옐로우, 사이안, 하늘색입니다. 파랑색이 아니고. 파랑색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파랑색으로 배웠고요. 마젠타, 선홍색입니다. 보라색 아니고요. 선홍색입니다. 그래서 빨강색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CMY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색의 삼원색 가지고는 100% 검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100% 블랙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블랙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CMYK 컬러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요. 이거 잉크죠. 근데 여기 색상 보이나요? 노란색, 사이안색, 마젠테색.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쓰는 잉크가 바로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100% 블랙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검정색 잉크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CMYK입니다. 블랙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B를 누가 가져갔어요? 블루가 가져갔습니다. RGB 컬러. 블루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블랙에서 B가 못 쓰고 K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색상 체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상 체계가 두 개예요. RGB 컬러하고 CMYK 컬러하고. 이해되셨나요? 이 중에 RGB 컬러를 보세요. 레드가 2의 8승. 하나의 색상을 최대한대로 쪼개면 2의 8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린이 2의 8승, 블루가 2의 8승, 다 더해서 24비트. 이해되셨나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루 컬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파일 포맷이 뭐냐면, 여러분들 BMP 파일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TIF 파일이 있습니다. TIFF 파일이라고 해요. 그게 여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습니다. 2에 32승이요. 8비트씩 올라가요. 2에 32승이 하나 또 있습니다. 32비트겠죠, 그죠? 근데 얘는 뭐냐면 2에 24승에 컬러
2의 24승에 알파 2의 8승이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명도예요. 투명도가 하나 더 붙어요. 32비트 포맷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TJ, 그 다음에 PNG 파일이 여기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NG 파일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3D를 배우게 되면 3D에서 렌더링 다 하고 나면 뭘로 저장하냐면 PNG로 저장해요. 투명도 때문에. 그걸 포토샵으로 가져가면 투명도로 인식을 합니다. 색상 체계가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것은 2의 8승입니다. 인덱스 칼라 최종 256개의 색상을 표현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또 하나, 프랑스 사람 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 값이요. 아이고. 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휴 값이라고 해요. 이 미술학자예요. 프랑스 사람. 휴는 미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쯤 됐을 것 같아요. 세계삼원색은 가산법이라고 합니다.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져요. 그런데 빛의 삼원색은 가산법입니다.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져요. 그런데 세계삼원색은 감산법이라고 합니다. 빼면 뺄수록 밝아집니다. 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지고 빼면 뺄수록 밝아집니다. 빛은요,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고 빼면 뺄수록 어두워집니다. 이 사람이 랜턴, 즉 저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빨간색 랜턴하고 초록색 랜턴하고 레드 랜턴하고 그린 랜턴하고 빛을 더합니다.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옐로우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색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색을 가지고 하면 안 나오는데 빛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린 랜턴하고 블루 랜턴을 이용해서 색을 섞습니다. 더하는 거죠. 무슨 색이 나와요? 네, 사이안이 나옵니다. 블루하고 레드하고 색을 더하면요, 마젠타가 나옵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이해되셨나요? 색을 순서대로 이렇게 정립한 사람이 바로 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휴값이라고 불러요. 자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다시 레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거 각도예요. 여기 휴값 보이시죠? 자요. 휴값 보이시죠? 360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0도, 그 다음에 60도 노란색 나오는 거 보이시죠? 120도 초록색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180도, 그 다음에 240도, 300도 각도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휴값이에요. 휴값을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인덱스 칼라 보면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여기도 똑같이 휴값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시면 인덱스 칼라 번호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1번부터 9번까지. 10번은 누구냐면 이 위쪽이에요. 짝수가 이 위쪽 상자고 홀수가 이 아래쪽 상자입니다. 11, 그러니까 11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 쭉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50, 51, 52, 53, 54, 55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인덱스 칼라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인덱스 칼라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몇 개요? 256개요. 근데 몇 번으로 끝나요?
255번으로요. 왜 번호가 하나 차이 나네요? 0번이 하나 있는 거죠. 전에 제가 설명하기를 10진수는 0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0번 색상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0번 색상이 얘가 바이 블록이라고 하는 얘가 0번 색상입니다. 바이 블록이 0번 색상이고 기본값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값이 이렇게 바이 레이어로 잡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바이 레이어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죠? 오늘 레이어를 공부할 겁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쓰겠습니다. 란 뜻이에요. 자, 일단 제가 빨간색 지정했습니다. 오케이. 서클. 다시 칼라. 노란색 지정했습니다. 오케이. 노란색. 자, 여기가 색상입니다.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화이트.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칼라. 여기다가 번호를 안 쓰고 이렇게 번호를 써도 돼요. 번호를 써도 색상을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칼라. 근데 여기다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노란색. 맞나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름을 써서 한번 바꿔보시죠. 보시면 여기 체인지요. 얘네들을 보시면 돼요. 체인지는 변경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체인지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메시지가 떠요. 객체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체인징 포인트 변경점을 지정해 주세요. 변경된 거 보이시나요? 자, 원도 마찬가지. 변경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체인지 선택을 했습니다. 엔터. 여기 프로퍼틱스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속성이란 뜻입니다.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눌러보면 우리가 쓸 게 요 칼라하고 뒤에 있는 라인 타입입니다. 지금은 안 쓸 거고 요 먼저 칼라부터. 지금 2번 색상으로 되어 있네요. 뭘로 그린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름으로 써도 좋고 번호로 쓰셔도 좋습니다. 녹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속성 칼라 6번. 그럼 6번 색으로 바뀌었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체인지 프로퍼틱스 CHPROP요. 체인지와 체인지 명령 안에 프로퍼틱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 명령어만 똑 떨어져 나온 겁니다. CHPROP 객체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바로 이렇게 속성 창이 나옵니다. 칼라 7번. 그러면 색상 바뀐 거 보이시죠? 역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프로퍼틱스 명령어를 실행하면 돼요. 이거 단축키가 컨트롤입니다. CTRL 컨트롤하고 숫자 1입니다. 왼쪽에 왼쪽 컨트롤, 그 다음 왼쪽 위에 숫자 있죠? 숫자 1. 컨트롤 숫자 1을 누르시면 이렇게 속성창이 뜹니다. 여기 속성창이에요. 얘는 반드시 띄워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저도 실제로 작업 들어가면 얘는 안 끕니다. 모든 속성 변경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선택을 하고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색상 정보, 레이어 정보, 선 모양, 선 두께, 그 다음 시작점, 끝점,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자, ESC 키 누르면 선택 해제가 돼요. 원을 선택해 봤습니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색상이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 그 다음 반지름.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조절 가능해요. 반지름을 50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크기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절대좌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0, 180. 그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뭐도 바꿀 수 있어요?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 끝났으면 ESC 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여기 말고요,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게 되면 요거 그림 모드라고 하죠. 바로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ESC 키 누르면 끝납니다. 선택하고 바꾸고 ESC 키. 자, 매치 프로퍼틱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걸 많이 써요. 이 프로퍼틱스 속성창하고 매치 프로퍼틱스하고 두 개 많이 써요. 매치 프로퍼틱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입니다. 원본 선택하고 대상체 선택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매치 프로퍼틱스 원본 선택하고 대상 선택하고. 금방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라인 타입입니다. 선의 모양이요. 자, 라인 타입.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저는 평소에도 몇 개를 이렇게 띄워놓고 씁니다. 여러분들도 라인 타입을 실행해 보시죠. 자, 이렇게요. 기본은 바이 레이어, 바이 블럭, 그리고 컨티뉴어스, 이렇게 세 개가 기본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몇 개를 다 꺼내놓고 쓰고 있습니다. 선을 불러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로드 버튼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알파벳 순으로 있으니까 배팅 불러오시면 돼요. 선택하고 OK. 저는 있으니까 넘어가고, 다시 로드, 자, 히든, 이렇게 H 히든 선택하고 OK. 다시 센터, 중심선입니다. 선택하고 OK. 다시 로드, 팬텀 선택하고 OK. 자, 선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불러와 보실까요?
자, 자, 기억이 없네. 해칭선 빨강색이요. 그 다음에 치수선 빨강색이요. 문자는 옐로우입니다. 0.1 아니다. 아니, 0.1, 0.2, 0.3, 0.1, 0.1, 0.2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 해볼까요?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가는 선, 가는 선, 중간선. 가는 선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0.1, 그 다음에 0.2, 0.3 또는 0.1, 0.3, 0.5 또는 0.2, 0.3, 0.4. 자, 이해되시나요? 선의 굵기. 가늘고 중간 굵기.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가늘고 중간고 굵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기계 쪽입니다.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건축 인테리어 중심선, 단면선, 그 다음에 중심선 레드, 단면선 옐로우, 마감선 아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드리죠.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감선, 그린, 그 다음에 치수 문자, 사이안, 그 다음에 해칭선, 블루, 그 다음에 단열재가 안 들어가는구나. 1, 2, 3, 4, 5. 그 다음에 인면선, 화이트, 일점세선, 그리고 가는 선, 굵은 실선, 가는 선, 가는, 그리고 여기 실선이고 가는 선이고, 문자 중간선, 가는 선, 중간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이건 이제 기능사를 기준으로 했고, 여기 마감선 같은 경우 제가 그린으로 적어놨잖아요. 이건 시험이나 그렇고, 실제로는 마감선은 파란색 씁니다. 여기 해칭선이랑 같이 써요. 실무에서는 마감선과 해칭선이 똑같이 블루입니다. 사이안도 달라요. 치수 같은 경우는 빨간색 써요. 요건 이렇게요. 마감선 같은 경우는 파란색 써요. 치수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쓰고, 문자 같은 경우는 그린을 씁니다. 해칭선 이렇게 쓰고, 요 부분이 달라요. 그린하고 사이안은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가구 쪽이 이렇게 들어가요. 가구 쪽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써드린 거 그냥 공통이고, 현장에 들어가면 또 다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회사마다 규칙이 다 달라요. 그래서 순서대로 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이렇게요. 여기도 1번, 2번, 3번, 1번, 1번, 2번 이렇게요. 번호 순대로 지정하는 겁니다. 중심선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기계 쪽에선 중심선, 은선, 그다음 외형선 이렇게요. 중심선, 은선, 외형선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건축 쪽에서는 순서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특히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색의 명도를 좀 활용합니다. 명도를 이용해서 색상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명도가 밝을 명자를 써서 밝기에 대한 정도를 뜻하는 게 명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한밤중에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눈에 잘 띌까요? 잘 띄어요. 근데 검정색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갑니다. 밤에 길거리에 나갑니다. 잘 보이나요? 안 보여요. 노란색은 명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검정색은 명도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명도가 높고 낮음을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명도가 높으면 선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명도가 낮으면 선이 뒤로 들어가 보입니다. 이건 색상의 착시입니다. 색상의 착시가 명도가 높으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명도가 낮으면 뒤로 들어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단면선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선입니다. 앞으로 나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도가 낮은 건 뒤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명도가 높은 선은 굵게 보이고 명도가 낮은 건 가늘게 보입니다. 역시 색의 착시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는 색의 착시를 이용해서 배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실무 들어가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용하는 사람 마음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컬러와 라인 타입은 한 번에 정의해서 써야 돼요. 자요, 얘가 이 중심선입니다. 그러니까
빨강색이랑 이렇게 주셔야 되고, 얘는 기계 쪽이니까 노란색,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기계 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색상을 주면 기계 쪽 배색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컬러와 라인 타입을 동시에 배색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건축이에요. 그러면 얘는 무슨 색이 돼요? 노란색이 됩니다.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색상 차이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 부분을 다 바꾸겠습니다. 컬러 바이 레이어, 라인 타입 바이 레이어, 여기 다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시죠. 다 바이 레이어입니다. 이번에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여기 도면층이요.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레이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는 중심이라는 게 있고 빨간색에 얘를 씁니다 라고 정리해 놨습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뉴 레이어, 그 다음에 가운데 건너뛰고 딜리트 레이어, 그 다음 커렌트 레이어, 이렇게 나옵니다. 레이어라는 개념은 층입니다. 도면들의 층. 그러니까 도면들을 이렇게 쌓아 놓은 겁니다. 도면들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 한 번에 딱 보는 거, 이게 도면층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면은 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면은 종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투명한 거예요. 이렇게 투명한 종이를 말합니다. 여기다가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투명한 도면에다가 도면을 그려서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로 보이겠죠. 이게 레이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중심선은 중심선 레이어에, 문은 문 레이어에, 창문은 창문 레이어에, 벽선은 벽선 레이어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별로 정리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은요, 선이 몇 개나 나올까요? 10개, 20개는 아니겠죠. 그죠? 최소한 1000개에서 혹은 10만 개까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씩 색상과 선 종류를 관리하려면 안 된단 말이죠. 절대로 관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레이어에서 바로 여기 컬러와 라인 타입을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다. 컬러와 라인 타입을 레이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유형의 성격들끼리 다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외형선, 외형선, 그 다음에 은선, 이런 식으로요. 영어를 쓰셔도 좋고 한글을 쓰셔도 좋아요. 자,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시 뉴, 중심선, 은선, 외형선, 해칭선, 치수선, 문자 쭉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건 기계 쪽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색상이 있어요. 중심선은 빨강색, 은선은 노란색, 외형선은 녹색, 해칭선은 다시 빨간색, 치수선도 빨간색, 문자는 화이트.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은 우리가 불러왔죠? 센터. 은선은 히든. 외형선, 해칭선, 치수선, 문자 전부 다 컨티뉴어스입니다. 실선이란 뜻이에요. 자, 한번 맞춰 보시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라인 웨이트라고 있습니다. 선의 굵기요. 선의 굵기입니다. 중심선은 가는 선이죠. 0.09,
음선은 중간이니까 0.2, 외형선은 0.3, 해칭선은 0.09, 치수선 중간 0.09, 문자는 중간이니까 0.1 이렇게요. 색상과 선의 모양과 선의 굵기까지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지정해 보시죠. 저는 이걸 못 써요. 전 디폴트 쓸 겁니다. 저는 디폴트를 쓸 거고 여러분들은 항상 선의 굵기를 지정해서 쓰셔야만 합니다. 자, 맞춰서 선을 그려볼까요? 여기 체크가 있네요. 중심선 선택하고 체크. 넘어오는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 그러면 지금부터 그리는 건 전부 다 중심선에 들어갑니다. 항상 도면을 보면 중심선부터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선 레이어 선택하고, 자, 라인 선 길게, 다시 한번 선 길게, 옵셋 64mm, 다시 옵셋 72mm, 그 다음 서클 반지름 80mm.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레이어 바꿔서 외형선으로 레이어 바꿔서 서클 반지름 32mm, 다시 서클 46.4mm, 서클 10.4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0mm. 자, 옵셋 10.4mm. 자, 속성 맞추기. 그 다음 트림. 자, 옵셋 20mm. 다시 속성 맞추기. 다시 한번 또 트림. 자, 이 중심선은 끝선에서 약 3에서 5mm 더 크다고 했습니다. 옵셋 5mm. 그러니까 이렇게 트림으로 끊으면 돼요. 자, 다시 옵셋 5mm.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중심선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위쪽도 마찬가지. 여기가 51도. 그 다음에 여기가 49도. 그러니까 이 선의 방향은 100도. 자, 라인. 선의 길이는 모르겠습니다. 120mm만큼 51도. 다시 한번 라인 120만큼 100도. 다시 속성 맞추기. 서클 반지름 7.2. 한 번 더. 반지름 16. 옵셋 7.2. 다시 옵셋 16mm. 속성 맞추기. 나머지 트림. 자, 옵셋 5mm.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트림.
자, 중심선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5mm 옵셋 트림. 서클 TTR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반지름 16 트림. 자,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32 트림. 다시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32 나머지 트림. 자, 마지막으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어떤가요? 레이어를 이용해서 도면 그려진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아직 여기 LT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선 모양 축척이라고 해요. 선 종류 축척 또는 선 모양 축척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어는 LTS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그릴 겁니다. 여기다가 라인 다시 레이어 선택하고 라인 1000mm짜리 선을 그렸습니다. 분명히 중심선 맞아요. 그죠? 그런데 전체 보기 하니까 어떤가요? 중심선으로 보이나요? 실선으로 보이나요? 실선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요. 그리고 이거 아니죠? 자, 1000mm 곱하기 2배 나누기 420 축척이 50입니다. 1대 50이에요. 이런 경우 실제로 출력하면 실선으로 출력됩니다. 중심선으로 출력되지 않아요. 이거 자세히 확대해야 중심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축척에 맞게 모양이 커져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게 LT 스케일입니다. LT 스케일 그리고 5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생각보다 선이 커요. 왜 선이 크냐면, 자, 선 모양 축척에서 로드할 때 어디서 가져왔냐면 ACAD ISO 규칙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커요. KS 규칙보다 커요. 그래서 LT 스케일을 조금 더 작게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좀 더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얼마나 작게 주냐면 이 축척값에 2분의 1 나누기 2나 혹은 3으로 나누시면 돼요. 축척에 나누기 2에서 나누기 3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LT 스케일 이거 LT 스케일 축척이 50이잖아요. 나누기 2 25 이렇게. 다시 볼까요? LT 스케일 축척이 50이잖아요. 나누기 3. 이 정도 크기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적당한 사이즈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같은 경우는 축척을 얼마로 줘야 될까요? 지금은 1이죠. 그죠? 1인데 축척이 1인데 축척이 1이에요. 그러니까 LT 스케일은 얼마로 들어가야 돼요? 0.5나 혹은 0.3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축척이 1이에요. 축척이 1대 1이잖아요. 그죠? 축척이 1이니까 나누기 2 하면 2분의 1 0.5잖아요. 나누기 3 하면 0.33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LT 스케일 값이
0.5나 혹은 0.33 정도가 가장 무난한 크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여기에 맞춰서 한번 바꿔보시죠. 레이어 옵션 중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온, 프리즈, 락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끝으로 가면 여기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플롯에 금지 표시가 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요 마크가 들어있는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종종 이렇게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래놓고 출력해놓고 빈 쪽지가 나옵니다. 빈 종이가 나와요. 선생님, 출력이 안 돼요. 레이어를 찾아보시면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아니한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클라이언트가 되게 밉상인 경우가 있어요. 말 되게 안 듣고 자기 고집 너무 세고 그러면 열받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죠. 나중에 연락 와요. 도면 출력이 안 되는데. 왜요? 도면 출력 잘 되는데요. 제가 다시 보내볼게요. 다시 보내줍니다. 밉상일 때 한 번씩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캐드를 잘하면 안 통하겠죠. 그죠? 어쨌든 여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 온 프리즈 락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프, 온, 프리즈, 소, 락, 언락, 보이기, 작업, 이렇게 두 개의 항목으로 보시면 돼요. 오프하잖아요. 안 보입니다. 당연히 오프하면 당연히 안 보여요. 근데 작업이 돼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이 돼요. 그게 온오프의 차이입니다. 오프하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작업이 돼요. 프리즈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작업도 안 돼요. 뭘 써야 돼요? 프리즈 쓰셔야 돼요. 락하면 도면을 레이어를 잠그는 겁니다. 눈엔 보여요. 그런데 작업은 안 됩니다. 이게 온오프, 프리즈, 소, 락, 언락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작업이 되냐 안 되냐, 이 두 가지로 따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원들을 조금 더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외형선을 껐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동하기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켜봅니다. 따라온 거 보이시나요? 작업이 돼요. 심지어 이런 것도 돼요. 자, 현재 레이어를 껐습니다.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레이어 끄겠습니다. Keep the current layer on. on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껐습니다. 현재 레이어 꺼진 거 보이시죠? 서클. 뭐 그려지는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현재 레이어가 꺼져서 그래요. 작업돼요. 작업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온오프입니다. 근데 프리즈는 달라요. 프리즈를 시켜버리면 현재 레이어는 작동이 안 돼요. 아니, 프리즈된 레이어는 작동이 안 됩니다. 이동하기 전부 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봤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프리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업도 안 돼요. 그런데 현재 레이어가 프리즈 되지 않습니다.
프리즈 되지 않아요. 프리즈는 얼리다라는 뜻입니다. 동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락, 잠그기. 제가 현재 레이어를 잠갔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약간 불투명해집니다. 이동하기 전부 다 작업이 안 돼요. 이렇게 지워지지도 않아요.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떠요. 두 개가 락 레이어, 잠김 레이어에 있습니다. 근데 원은 그려져요. 그리는 건 그려집니다. 그러나 나머지 작업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